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 테스트 넘버 2가 있습니다. 그죠? 목요일이고 화요일 날 헬프 세션 넘버 2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렉처 슬라이드는 월요일에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직 시작 안 했으면 그 프로그램 솔루션을 열심히 푸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헬프 세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일부 해답이 없는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 중요한 거라면 헬프 세션에 내가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그 솔루션을, 모든 걸 솔루션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가끔씩 솔루션을 뺍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뭐 비슷한 분위기 맥락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하고, 그래서 헬프 세션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그때 다룹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학생에게 솔루션을 주고 어떤 학생에게는 안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 모든 프로그램의 솔루션을 거기다 포함한다면 그건 가능하지만 선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솔루션을 나눠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죠? 페어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러분도 일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홈워크 넘버 2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주는데 지금 보지 말고 지금은 받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한 20-30분 지난 다음에 커먼 컬렉터 서킷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홈페이지에 그냥 올리려고 그러다가 해설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갖고 다시 복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그 BJT 앰플리파이어의 커먼 베이스, 커먼 에미터, 커먼 에미터 위드 에미터 리지스탄스, 그리고 커먼 베이스 대해서 얘기했고, 이 3터미널 디바이스니까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 커먼 컬렉터입니다. 그래서 커먼 컬렉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뒤에 홈워크 그 남은 거 앞으로 가져옵니다. 테스트 넘버 2 범위 시작은 지난번에 했던 다이오드 렉티피케이션 이후에, 그래서 클램 서킷, 클리핑 서킷부터 이 마지막 범위는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건 뭐 분명히 포함됩니다.
자, 주목합니다. 자, 휴대폰 스탑. 주목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텍스팅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집중력 없는 사람. 내 일생에 이걸 당장 못해서 무슨 일이 생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생에도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거지. 이거 안에서 잘못되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줍니다. 특히 취업 면접할 때 그런다든가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한테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죠. 정리해고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가장 먼저 정리해고 할 겁니다. 그런 불이익 받고 싶지 않으면 휴대폰에서 일부 해방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커먼 컬렉터 앰플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서킷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왜 커먼 컬렉터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기가 VCC지만 AC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라운드죠. 그래서 AC로 보면 여기가 그라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컬렉터가 그라운드 된 겁니다. DC적으로는 아니지만 AC적으로는 DC 전압을 제거하면 숏 시키는 거 그라운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인풋과 컬렉터가 커먼 그리고 아웃풋과 컬렉터가 커먼이기 때문에 커먼 컬렉터라고 부릅니다. 모양상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 원리를 따지면 컬렉터가 커먼입니다. 그래서 커먼 컬렉터 앰플리파이어고 이 앰플리파이어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에미터 팔로우란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데 왜 이건 이상한 이름이 불렀는가 하는 건 이 앰플리파이어의 오퍼레이션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름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은 이 오퍼레이셔널 프린시플에 의한 거고 그래서 이 커먼 컬렉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커먼 에미터랑 굉장히 비슷하죠. 구조를 보면 여기가 그라운드 되어 있다면 커먼 에미터 위드 RE와 굉장히 유사한데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커먼 컬렉터는 아웃풋이 에미터 쪽에서 있습니다. 커먼 에미터는 여기가 넣는데 그 아웃풋이 이쪽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웃풋 from 에미터 단자에서 아웃풋이 드라이브 된 게 커먼 컬렉터고 그리고 이게 AC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자가 V 시그널과 VO의 커먼이기 때문에 커먼 컬렉터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이 스몰 신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T마들을 이용했습니다. 여기 T마들이 있죠. T마들이 있고 지금까지 T마들에는 이 디펜던 커런트 소스와 에미터 리전스 RE만 고려했는데 여기에 RO를 추가했습니다. RO를 추가한 이유는 자, RO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그라운드 돼 있죠. 여기가 AC적으로 그라운드, 여기도 그라운드 등등 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RE가 있는데 RO가 아웃풋 디스턴스가 있는데 여기가 뭡니까? 그라운드죠. 이걸 다시 그리면 RO를 이쪽으로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RO가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 회로적으로는 여기가 그라운드 때문에 이쪽에 그라운드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RO를 다룰 때 여기 리지스턴스 있고 리지스턴스 있고 리지스턴스 있고 세 개의 리지스턴스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회로 해석에 전혀 해가 되지 않죠. 됐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면 여기 걸쳐 있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은 여기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게 있거나 말거나 RL 대신에 RL과 RO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을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회로 해석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무시할 필요가 없죠. 있다면 뭐 무시해도 큰 차이는 없는데 무시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여기 저항이 하나 더 있고 없고는 해석에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RO를 고려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경우 회로의 오퍼레이션이 RO에 의존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RO를 포함해봤자 전혀 복잡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왕에 있는 거니까 포함한다. 그런 뜻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게 아닌 경우엔 RO를 일단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오차가 거의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에 쓸데없이 회로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를 봅니다. 여기를 보는데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의 볼티지 게인 VO가 여기죠. 미안합니다. 여기 VO가 여기서 드라이브 됩니다. VO가 이와 같이 드라이브 되고, 그래서 여기서 V 시그널부터 VO까지의 게인이 관심이 있고, 인풋 리지스탄스, 아웃풋 리지스탄스는 여기서 본 게 아니라 아웃풋입니다. 여기죠, 여기. 아웃풋에서 본 R 아웃, 여기서 본 이쪽에서 본 R 아웃에서 이 RIN과 RO와 그리고 볼티지 게인이 관심이 있습니다. 자, 이걸 단계별로 해석하는데 먼저 이걸 생각합니다. RIB는 이쪽에서 본 리지스탄스는 에미터 쪽에 있는 리지스탄스에 뭘 합니까? 1 플러스 베타를 곱하는 이유는 여기에 IE가 흐른다면 여기는 IE 디바이드 바이 1 플러스 베타가 흐르기 때문에 리지스탄스 입장에 보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리지스탄스 BJT 내부에 있는 에미터 리지스탄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두 개의 리지스탄스 그와 패러한 뭡니까? 아웃풋 리지스탄스 BJT T마들에 있었던 아웃풋 리지스탄스 세 개의 패러럴 컨비네이션 플러스 이거에 1 플러스 베타를 곱한 이게 RIB가 되고 그래서 RIN은 이걸 RIB라 그러면 RB와 RIB의 패러럴 컨비네이션 되죠? 그래서 자 이걸 보면 특징이 뭐냐면 RIN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것도 크고 여기 있는 것들의 1 플러스 베타를 곱했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이거 큰 걸 특히 얘기한 이유는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의 바람직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RIN이 큰 거죠. 그래서 RIN이 크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관심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볼티지 게인을 구하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이 볼티지 디비전에 의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커런이 같은 커런이 흐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알파 I라는 커런이 흐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드랍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V 시그널부터 여기 베이스까지의 전압은 여기에 있는 리지스탄스, 이 리지스탄스의 볼티지 디비전이고 그래서 그걸 그리면 첫 번째 팩터는 이겁니다. 이게 RIB였죠. 아까 RIB와 RB와의 패러럴 컨비네이션과 그리고 저 앞에 있던 R 시그널과 여기 있는 리지스탄스 첫 번째 인풋부터 베이스까지 전압이고 그 다음을 보면 지금 IE가 이렇게 흘러오고 RO가 이쪽으로 옮겼다고 치면 VB는 IE에 의한 여기 플러스 3개의 패러럴 리지스탄스에 있는 드랍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VB가 이겁니다. 전압입으로 여기에 이건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VB는 IE가 RE 그리고 3개의 리지스탄스 패러럴 컨비네이션의 드랍 이 VB고 VO는 똑같은 커런에 의한 드랍인데 이걸 제외한 VO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리지스탄스 3개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에 의한 드랍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거하면 그래서 IE 제거하고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거 굉장히 작죠. 이거는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면 0고 아이디얼 볼티지 소스에 가까운 볼티지 소스라면 굉장히 작고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크게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1입니다. 1이고 그렇다면 남는 건 요거죠. 요거 남는데 이 RE란 파라미터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작아야 좋은 BJT입니다. 약 50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이걸 무시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1. 그래서 이 볼티지 게인은 1입니다. 1. 그래서 볼티지 게인이 1에 가까운 1보다는 작겠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든 걸 다 이런 걸 다 무시하더라도 여기서 이 전압이 여기에서의 볼티지 드랍으로 일단 변하고
이게 작기 때문에 아이디얼하다면 이 전압과 이 전압이 같죠. 그래서 이게 인풋 전압이고, 인풋 전압이 드랍인데, 여기 있는 전압이 커런에서 드랍이 생기는데, 여기까지가 전체가 인풋 전압이고, 이 부분이 얼마입니까? 아웃풋이죠. 그래서 인풋은 여기까지 이거 포함한 거, 아웃풋은 이걸 포함하지 않은 거. 그러나 이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당연히 볼티지 게인은 1보단 작지만 1에 가까운 앰플리파이어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보고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사실은 여기에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스몰 시그널을 고려하는데 RD가 있기 때문에 커런이 흐르고 동일한 커런에 의한 여기에서의 드랍이 아웃풋이고 그 드랍 플러스 이 드랍이 인풋인데 이게 작기 때문에 볼티지 게인은 1에 가깝다 하는 건 회로 구조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앰플리파이어 이름을 에미터 팔로우라고 부르는데 에미터에 있는 볼티지가 팔로우합니다. 뭘 팔로우합니까? 베이스 볼티지를 팔로우합니다. 에미터 볼티지가 베이스 볼티지를 팔로우하는, 그래서 에미터 전압이 베이스 전압과 거의 같은, 아니면 베이스 전압이 인풋 전압과 뭐 비슷하죠. 그래서 아웃풋이 인풋을 팔로우하는 에미터 팔로우. 그래서 볼티지 게인이 1인 앰플리파이어이기 때문에 에미터 팔로우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볼티지 게인이 1에 가깝고 인풋 디스턴스는 굉장히 크고, 이제 아웃풋 디스턴스 봅니다. 아웃풋 디스턴스. 자, 아웃풋 디스턴스는 여기서 보면 이거 하나 보이고 이거 이쪽에 있으니까 R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본 RX를 이쪽을 본 걸 RX라고 본다면 이 리지스턴스 R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이죠. 세 개의 리지스턴스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파인한 RX, 이 RX 그리고 여기에 있는 RE 그리고 이쪽이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R0 세 개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입니다. 그죠? 이제 RX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RX. 여기서 본 RX입니다. 여기서 본 RX. 그죠? 그래서 이 아웃풋 리지스턴스를 볼 때는 인풋을 제거하는 게 좋죠.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면 여기 IE가 흐르지 않고, IE가 흐르지 않다면 이거 없고 오픈되어 있고, 이건 이쪽으로 갔으니까 보이지 않죠. 여기다 옮겼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여기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거 오픈되어 있고 여기 RE가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인풋이 없으니까 그라운드 되어 있죠. 뭐가 보입니까? R 시그널과 RB의 패러럴 컨비네이션 플러스 RE가 보이는데, 그게 아닌 이유는 베이스 쪽에서 보면 에미터에 있던 리지스턴스가 1 플러스 베타 배만큼 어떻게 됐습니까? 커 보였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리지스턴스를, 베이스 쪽에 있는 리지스턴스를 여기서 본다면 여기 있는 리지스턴스가 이 패러럴 컨비네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베타 배만큼 어떻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다. 작게. 그거는 여기에 IE가 흐른다면 여기는 IE 1 플러스 베타, IE 디바이드 바이 1 플러스 베타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본 리지스턴스는 크고 이 팩터만큼, 반대로 여기에 리지스턴스를 이쪽에서 본다면 그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팩터만큼 작아지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RX는 저기에 있던 에미터 쪽에 있는 에미터 리지스턴스 RE와 베이스 쪽에 있는 인풋을 제거했을 때 두 개의 패러럴 컨비네이션을 1 플러스 베타로 나눈 이게 된다라는 스타에 대한 증명은 여기다 합니다. 뭐 증명은 이미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뭐 회로적으로 회로 이론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걸 좋아하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어쨌든 이걸 떠나서 여기서 보면 이쪽에서 봤을 때 커 보였으니까 이쪽에서 보면 작아 보여야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IB가 흐른다면 여긴 1 플러스 베타 IB가 흐르니까 큰 커런이 흐르니까 저항이 어떻습니까? 작아져야 됩니다. 작아지는 팩터는 이것밖에 있을 수가 없죠. 1 플러스 베타. 됐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RX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RX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건 무시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만 취하고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무한대이거나 크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만 남게 되는데 이 두 개 중에서도 이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되고, 됐습니까? 처음에
RE는 굉장히 작다 그랬죠. 50옴 정도에 굉장히 작고, 이건 R 시그널, 작은 거를 1 플러스 베타로 나눴으니까 더욱더 작고, 그래서 아웃풋 리지스턴스가 어떻습니까? 작죠. 그렇죠? 아이디얼 볼티지 앰플리파이어의 특징이 뭐냐면, 인풋 리지스턴스가 RIN이 인피니티고, Rout이 0고, 볼티지 게인이 굉장히 크면 좋은데, 볼티지 게인이 이 경우엔 1에 가깝습니다. 1에. 그래서 볼티지 게인이 1이기 때문에 이게 쓸모없는 앰플리파이어가 아니라 이건 1이지만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런 뜻에서 이 앰플리파이어를 볼티지 버퍼라고 합니다. 볼티지 버퍼. 그래서 이 앰플리파이어를 버퍼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전화번이 있고, 여기에 전화번이 있고, 여기에 어떤 이런 서킷을 연결해서 여기에 이게 VS였다면 여기에도 VS가 나타나게 하는 이런 서킷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전압이 여기에 저항이 있고 여기 RIN이 작다면 여기서 드랍이 생기죠. 볼티지 디비전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전압이 나타나도 여기 R호가 크다면 여기에서의 로스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로스가 굉장히 큰데 그 로스를 하나도 없이 이 전압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기는 앰플리파이어가 바로 뭡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볼티지 버퍼, 에미터 팔로워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어떤 전화번이 있는데 그 전화번을 그대로 이쪽으로 연결하는 여기 이런 거 하나 로스 없이 이게 이 전압을 그대로 옮기는 서킷 자체도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사용되는 서킷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왜 앰플리파이어에 중요한가 하면 앰플리파이어를 할 때는 게인을 크게 하기 위해서 앰플리파이어를 하나만 쓰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 씁니다. 지금 얘기한 이런 앰플리파이어를 하나 달고 여러분들 그 지난 학기 초에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앰플리파이어 또 하나 달고 또 하나 다는데 이 마지막 스테이지는 앰플리파이어의 마지막 스테이지는 이 에미터 팔로워를 씁니다. 여기서 이미 게인을 크게 했고 그 아웃풋을 그대로 여기에 어떤 스피커를 여기다 뭘 구동한다면 여기에 드라이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은 인풋 리지스턴은 굉장히 크고 아웃풋 리지스턴은 굉장히 작고 그리고 시그널을 그대로 전달하는 요 에미터 팔로우 볼티지 버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우는 아니면 나중에 배우는 이 복잡한 실용적인 앰플리파이어의 마지막 스테이지는 항상 에미터 팔로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앰플리파이어.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합니다. 여기 아까 요 디스턴스가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쉽죠? 여기다 만약에 테스트 볼티지 V2를 인가한다면 그리고 I가 이렇게 흐른다면 여기는 I2의 1 플러스 베타가 흐르게 되고 이걸 계산할 때 여기가 0. 이므로 이 V2는 여기에서의 드랍인데 여기 커런은 I가 아니라 뭡니까? I 디바이드 바이 1 플러스 베타. 그 방향은 마이너스죠. 지금 커런이 이렇게 흐르고 이쪽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V2는 I2가 RE에 의한 드랍이 있고 그리고 베이스 쪽에 있는 건데 베이스 쪽에는 I가 아니라 I 디바이드 바이 1 플러스 베타가 흐르고 그거의 커런이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디파인 됐으면 마이너스 왜 그런가 하면 V 시그널의 0 I와 IB는 이런 관계가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RX를 여기에 전압을 V라 그러고 이쪽 커런을 디파인 해야 되는데 I는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RX는 이게 된다. 됐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오음 법칙을 이용한 회로이론이고 아까 얘기한 여기서 보는 건 전자 회로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인스펙션에 의해서 확인하는 거죠. 답은 같지만 과정은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거 있습니다.
이 프린시플을 생각하면 같죠? 뭐 같습니까? 이게 같죠, 이게. 이거 이용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BJT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이게 다입니다. 다고, 여러분들 그 프로그래밍 솔루션 보면 이제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중 하나가 여러분들 호목. 자, 여기 보면 밑에 앰플리파이어 A, B, C, D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낯설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앰플리파이어 A가 있는데 만약에 아웃풋을 VO1을 아웃풋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뭡니까? Common Emitter with RE죠. 만약에 아웃풋이 VO2라고 생각하면 이건 뭡니까? Common Collector입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에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앰플리파이어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앰플리파이어 A 같은 게 어디에 쓰일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무슨 세 가지 앰플리파이어를 암기하고 공식을 기억하고 그게 아니라 이 프린시플을 안다면 뭐 어떤 형태로든지 앰플리파이어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 A고 앰플리파이어 B가 있고 앰플리파이어 C, 앰플리파이어 D, 앰플리파이어 B는 A와 같은데 그 커런 소스로 바이어스 한 거고 앰플리파이어 C는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와 유사한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앰플리파이어 C와 D가 다른 점은 앰플리파이어 D는 커런 소스에 의해서 바이어스한 그래서 커런 소스를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 건 2학기 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커런 소스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표시된 각각의 파형을 디라이브하고 스케치하는데 항상 DC와 AC를 같이 스케치해야 되고 앰플리파이어 A와 B는 VB가 0.7이라고 가정을 하고 앰플리파이어 B와 D는 다이오드 이케이션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IC는 IS의 2의 VB 디바이드 바이 VT라는 게 있는데 IC가 주어진 거죠. IC는 1 플러스 베타의 IE가 되고 IE는 이미 주어진 거죠.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하면 이 밸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7에 가깝습니다. 0.7에. 그래서 0.7이라고 가정을 해도 되는 이유가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0.6869 0.7에 가까워요. 맞습니까? 그래서 네 개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P-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1번에서 프리딕션한 파형이 얼마나 정확한가. 오차가 생긴다면 왜 오차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그릴 때 어떤 학생들은 이걸 이제 지로 상태에서 하면 아웃풋이 이렇게 돼서 아웃풋이 이렇게 돼서 이런 걸 가져오는데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확대해서 여기 DC 밸류 중심으로 AC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캡처해야지 이걸 캡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뭐 확인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거 하고 그리고 여기 P-스파이스의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솔루션의 뒤에 보면 이 BJT 앰플리파이어를 P-스파이스로 마들링하는 뭐 마들링이란 것도 없죠. 회로로 옮기는 P-스파이스 코드로 옮기는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조금만 변형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 제출일은 시험 친 이후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하고 여기에 대한 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룰 있죠, 룰.
업은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마이너스 20점 하는 룰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됐습니까? 자, 피스파이스 하다 도저히 안 되면 우리 방을 찾아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BJT라는 특정한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새로운 디바이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전자회로는 끝없이 새 출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진했던 사람은 다시 새 출발합니다.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니까. 자. 자, 아까 커먼 컬렉터 에미터 파일러를 볼티지 버프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풋과 아웃풋이 전압이 같기 때문에, 거기 나타나는 전압이 아웃풋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 커런 버퍼라는 게 있었죠. 인풋 커런과 아웃 커런이 같은 게 커런 버퍼, 전압이 같은 게 볼티지 버퍼입니다. 자, 아까 얘기를 깜빡 빠뜨려서 다시 얘기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 모스펫, 소위 모스펫이라는 걸 배우는데 BJT보다 훨씬 쉽습니다. 처음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특히 앰플리파이어로 이용할 때 보면 BJT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거 이해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구조도 훨씬 간단합니다. 물론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이 오퍼레이셔널 프린시플을 생각하면 훨씬 간단합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제 P타입의 이런 세마이컨덕터가 있다고 치고 거기에 일부를 N을 강하게 도핑해서 N 플러스인, 플러스는 강하게 도핑된 거죠. P에 N을 2개 만들고 여기 2개 만들고 여기에 이거 알루미늄 같은 금속입니다. 그래서 메달 컨택을 만들고 여기에 메달 컨택을 만들고 그리고 이 2개의 N 사이에 여기에 노란색으로 한 실리콘 옥사이드라는 어떤 물질인데 중요한 건 절연체입니다. 절연체. 인슐레이터. 전혀 커런이 흐를 수 없는 이건 인슐레이터입니다. 커런을 흘릴 수 없는 인슐레이터를 여기다 위치시키고 그 위에 또 하나의 이걸 놓고 또 하나의 알루미늄 같은 메달 컨택을 놓고 그리고 여기 바디 있죠? 이게 P 처음에 이걸 바디라 합니다. 바디, 몸체. 몸통에도 여기다 이걸 만들어서 여기다 단자를 놓고 이 3개의 터미널 이름이 source, S. 그리고 gate, 이쪽 drain, 그리고 여기 몸통에 묻힌 단자를 body라고 부르고 약자로 SDGB라고 부릅니다. B.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여기 각각의 지금 사실은 4개의 터미널이 있는데 하나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즉 이 바디는 항상 그라운드에 둡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그라운드가 아니라 어떤 전압에 연결될 수가 있는데 바디는 항상 그라운드에 두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PN 정션이 있죠. 그래서 여기 모스펫 내부에 정션이 있는데 모스펫은 절대로 정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PN 정션을 이용하는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PN 정션이 있다면 PN 정션이 포워드 바이어스 되면 이게 모스펫이 아닌 다른 디바이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이 아닌 이상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PN 정션은 항상 리버스 바이어스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P고 N이면 이게 PN이 어떤 경우에도 리버스 바이어스 되어 있게 턴온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뭘로 하면 됩니까? 가장 낮은 포텐셜로 하면 되죠. 마이너스가 있다면 마이너스가 하면 다른 게 플러스면 도저히 이게 턴온 되지 않죠. 근데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가장 낮은 터미널 뭡니까?
그라운드에 물려놓으면 이게 턴온 되지 않게. 그래서 모스펫은 절대로 정션을 이용하는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션은 이용한 게 아니라 자,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지금부터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있고 이 VGS가 0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VGS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P고 N이고 P고 N이고 Pn 뭡니까?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다이오드가 백투백으로 등을 마주대고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여기 있는 그림에처럼 여기가 소스고 드레인이고 게이시고 여기는 PN 다이오드죠. 그래서 다이오드가 이렇게 등을 대고 있다면 커런이 이쪽으로 흐르려면 여기 막히고 커런이 이쪽으로 흐르려면 여기 막히고 그래서 여기 전압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경우에도 커런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다이오드가 이쪽 다이오드가 블록되어 있거나 이쪽 다이오드가 블록되어 있거나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그림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 띄어져 있는 이유는 여기가 절연되어 있죠. 이 IG는 항상 얼마입니까? 0입니다. 커런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G는 항상 0. 어떤 경우에도 IG는 항상 0.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면 다이오드 두 개가 백투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런이 도저히 흐를 수 없는 디바이스가 되는데 그럼 이제 아무 소용없는 디바이스가 아니라 여기에 전압을 인가하면 이 디바이스가 이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다 플러스 인가하면 이쪽에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 이 플러스들이 여기에 이렇게 쌓이면 플러스가 하는 일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P에 뭐가 많습니까? P는 홀들이 머저리티 캐리어죠. 그래서 이 플러스가 이쪽에 있는 플러스를 반발합니다. 리펠합니다. 그래서 이걸 리펠해서 여기에 있던 홀들을 밀어내고 뭘 만들어내면 캐리어 디플리션 돼요. 캐리어가 없는 여기 있던 홀들을 이쪽으로 다 밀어내고 캐리어 디플레션이죠. 캐리어를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플러스니까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를 어떡합니까?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를 어트랙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플러스를 하면 플러스가 일단 홀드를 밀어내서 여기 빈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여기에 있던 일렉트론들을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어트랙 해서 여기서 끌어오고 여기서 끌어오고 여기서 끌어와서 여기다 뭘 만듭니까? 채널을 만든다. 채널. 이제는 채널을 통해서 커런이 흐를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 먼저 홀드를 전부 다 몰아내고 이 스펠이 잘못됐습니다. 그죠? 미안합니다. 홀드를 전부 다 리펠 몰아내고 그리고 캐리어가 없는 캐리어 디플리션 리전을 만든 다음에 이쪽에 있던 양쪽에 있던 N 플러스의 많은 일렉트론을 어트랙해서 끌어와서 여기에 소스와 드레인을 뭐랍니까? 커런이 흐를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여기에 보면 채널이 생겨서 이쪽으로 이제 커런을 흐를 수 있는데 이 채널은 뭐에서 생겼습니까? 정션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이 그냥 세마이컨덕터의 캐리어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 N채널이 생겼죠. N타입의 일렉트로에 의한 N채널이 생겼고 이걸 유니폴라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BJT 경우엔 홀과 일렉트론이 오퍼레이션에 다 같이 관여했죠. 정션을 넘나들기 위해서 홀과 일렉트론이 관여했는데 이 경우는 일렉트론만 하는 바이폴러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만 있는 유니폴라 디바이스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이걸 인핸스먼트 타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인핸스먼트 타입 어쨌든 그리고 여기 모스란 말은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메달 있죠, 메달. 그래서 이 스트럭처에 의해서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SiO2라는 옥사이드층이 있습니다. 옥사이드는 물질 이름입니다. 절연체입니다. 메달, 옥사이드. 그리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세마이컨덕터가 있죠. 그래서 따서 모스입니다. 모스. 그리고 FET는 이 오퍼레이션을 보면 여기에 차지가 와서 이걸 끌어들이고 밀어내고 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뭡니까? 전장이죠, 전장.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그래서 구조를 보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오퍼레이셔널 프린시플을 보면 필드 이펙트, 그죠? 일렉트릭 필드 이펙트.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뭡니까? 트랜스 리지스터. 여기에서 본 저항은 크고 이쪽에서 본 저항은 작다. BJT 경우에 설명한 그런 현상이 여기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스펫 그리고 NMOS 줄여서 N채널 모스펫을 NMOS라고 합니다. NMOS. 됐습니까? 자, 또 중요한, 자, 그리고 이 채널을 인듀스드 채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처음엔 없었는데, 채널이 없었죠. 전압이 없을 땐. 그래서 인듀스드. 그리고 이 리전을, 인듀스드 채널을 다른 말로 인버전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인버전 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처음에는 P였는데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N이 됐죠.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버전 레이어, 인듀스드 채널, 뭐 N 채널 전부 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리고 요 바디, 그래서 이건 P 타입이죠. 그래서 P 바디, 뭐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P 바디, N 타입, 이때는 N 바디.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이름이 그냥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 뭐 오퍼레이셔널 프린시플과 굉장히 밀접하죠. BJT 경우엔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라는 단자 이름이 다 이유가 있고 여기에서 보면 이 디바이스 이름이 모스펫이라는 게 전부 다 구조나 오퍼레이셔널 프린시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스레숄드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여기에 채널을 크리에이션 하기 위한 미니멈 전압입니다. 이 전압이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만 여기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연결된 채널이 만들어져서 커런을 흘릴 수 있는 패스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스레숄드 볼티지라 그러고 VT라는 심볼로 사용하고 대략 1 내지 2V 굉장히 작은 밸류입니다. 뭐 더 클 수도 있지만 1 내지 3V 정도 이 모스펫의 크기라든가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뭐 1이나 3 사이 아니면 0.5 뭐 그와 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퍼레이션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여기 채널이 형성돼도 커런이 흐르지 않죠. 이쪽으로는 커런이 흐를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 채널만 만들어줄 뿐이지 여기 전압이 없다면 커런이 흐르지 않는데 이제 여기다 전압을 인가하면 커런이 흐릅니다. 커런. 그래서 어떻게 커런이 흐르는가에 대한 그 설명인데 이게 굉장히 작을 때 VDS가 굉장히 작을 때 얘기입니다. 커지면 달라집니다. 커지면 지금 설명한 거와 달라지고 이게 작을 때 그래서 VDS가 0.5V보다 예를 들면 이보다 작을 때 굉장히 작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 NN, 여기 P바디가 있고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채널 있죠. 채널이 이 VGS가 충분히 크다면 채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VDS가 변화할 때 ID가 어떻게 흐르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게 픽스되어 있다면 여기 채널이 이와 같이 생기고 이 채널이 픽스되어 있다면 여기에 전압 전류가 흐르는 건 뭐하고 같습니까? 이게 일종의 뭡니까? 저항과 맞죠. 저항. 그죠? 여기 캐리어가 있으니까 여기 어떤 리지스탄스가 있고 마치 저항인 것처럼 여러분들 저항의 VI는 어떻게 그립니까? 직선이죠. 직선. 그래서 여기 VDS와 ID의 커브를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저항입니다. 저항. 그런데 여기에 있는 커런이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전압에 당연히 비례하고 또 하나는 이 채널이 얼마나 두꺼운가. 만약에 스레숄드 전압을 인가한다면 미니멈 채널이 생기고 그보다 더 큰 전압을 인가하면 채널 폭이 점점 커져서 더 많은 커런을 흘릴 수 있어서 저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ID는 여기에 비례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전압에서 스레숄드 전압보다 차이가 크면 클수록 채널이 두꺼워지는 거죠. 커런이 많이 흐르게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전압이 커진다면 마치 여기에 저항이 있는 것처럼 그 저항을 RDS라고 부르는데 이 저항이 있는 것처럼 저항이 있다면 ID는 인가된 전압에 비례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게 이겁니다. 여기에 VDS가 있고 ID가 있는데 만약에 VGS가 스레실드 전압보다 크다면 채널이 형성되지 않고 그렇다면 항상 커런이 흐르지 않습니다. 커런이 흐르지 않은데 만약에 스레실드 전압보다 크다면 이런 직선이 생기고 더 크다면 다른 직선이 생기고 그렇죠? 서로 다른 리지스턴스에 대해서 이 커브가 있는 것처럼 이게 전압이 더 커지면 더 두꺼워지고 리지스턴스가 더 작아지고 슬롭이 더 커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무수히 많은 커브가 있고 이 커브들은 이 전압이 VGS가 스레실드 전압보다 얼마나 더 큰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 임의의 이그젠플이죠. 굉장히 많은 커브가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자, BJT 경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쉽죠. 뭐 여기 정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채널이 만들어져서 채널을 통해서 커런이 흐른다라고 이해하고 이 디바이스를 인핸스먼트 타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인핸스 뭡니까? 인핸스. 뭔가 이렇게 더 부추기는 거죠. 여기 전압을 키우면 채널이 어떻게 됩니까? 더 두꺼워집니다. 이 전압이 채널을 어떻게 합니까? 인핸스 합니다. 인핸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모스펫이고 이게 아닌 모스펫도 있습니다. 여기 어떤 전압을 인가하면 뭔가 좀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자, 과거에는 어떤 디바이스가 있었냐면 여기에 채널을 이미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거와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서 전압을 인가하면 채널을 점점 없애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디바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디바이스는 디플리션 타입이고 그건 이제 지금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걸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은 아주 오래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서 새로운 디바이스는 여기 원래 채널이 없고 전압을 인가하면 채널이 만드는 인핸스먼트 타입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칩니다.